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8일 어버이날이죠.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청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금 며칠 중에 오늘 시장이 조금은 더 편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쪽으로 너무 반도체 쪽으로 쏠려서 아마 많이 포모를 좀 느끼신 분들이 많았을 테고, 뭐 오늘은 물론 뭐 또 전체적으로 시장이 또 올라가다가 장 후반에는 여전히 현대차 그룹 그리고 로봇주들 뭐 이렇게 조금은 그쪽으로만 좀 쏠려서 가는 경향은 있지만서도 그래도 너무 여태까지 반도체만 간 거 치고는 그나마 좀 나은 시장이 아닐까. 지수는 횡보였지만 그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조금은 괜찮은 시장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치만 오늘도 외국인들은 현재 지금 제가 3시 정도인데요. 거의 5조 가량 매도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3시 반이 지나고 넥스트 트레이드 지나면 이 액수는 좀 바뀔 수 있는데 뭐 여기서 줄어봤자 플러스 마이너스 5천억 정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장중 집계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5조를 오늘도 매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에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8조를 매도를 했고 오늘 추가적으로 5조를 매도한다? 이틀 사이에 13조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증시가 7천선으로 올라가서 레벨업이 좀 돼 있다라고 하지만 과거에 3천선에서 머물러 있을 때는 외국인들의 어제처럼 8조 매도는요, 여러분들 6개월 동안 매도를 합쳐도 8조 매도가 나올까 말까요. 그게 요즘에는 하루 만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차익 실현 매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고 우리나라 시장을 빠르게 탈출해야 되고 코로나 때처럼 그렇게 꼭대기에서 도망가는 매물보다는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이 매도한다 그래서 좋지 않다. 시장의 질이 좋지 않다. 이런 해석은 지금은 맞지 않는다. 약간은 좀 올드 패션이다. 그러니까 예전의 이론이다. 그게 틀리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한다. 시장이 안 좋다. 그런 거는 맞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어제 외국인들이 매도했는데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니케이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실제로 외국인들이 오늘도 5조를 매도한다면 어제 오늘 합쳐서 13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제가 봤을 때 거의 1년 동안 매도량을 이틀에 쏟아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또 폭락을 했어야죠. 근데 또 버티고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외국인들의 매도에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뉴스가 또 나오면서 진짜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블랙락이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자산 운용사입니다. 전 세계 가장 큰 자산 운용사인데요. 코리아 ETF라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가 있어요. 우리나라 지수를 따라오는. 우리나라가 뭐 나스닥 ETF를 사듯이. 거기에 어저께 또 최대 자금 유출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랙락도 코리아 ETF를 사가지고 수익 보고 판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도는 제가 아까 팍스경제TV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개인들은 뭐 수익을 많이 봐가지고 아유 이제 좀 팔자 라든지 아니면은 막 손해를 보고 있는데 좀 버텨볼까 라든지 약간 심리가 좀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의 자금은 실제로 외국인들의 개개인이 아니고요. 외국인들의 기관 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요. 헤지 펀드들은 무조건 수익 실현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본인들 운영사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손님들한테 혜택이 가니까. 그래서 어제 블랙락도 이 코리아 ETF를 좀 팔았다. 근데 저는 차익 실현으로 보여진다. 악재가 있어서 파는 건 아닌 것 같다. 말씀 계속 전해드리고, 국내 증시 시총이 정말 많이 올라갔네요. 제가 이거 한 3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표 보여드리면서, 야, 우리나라가 영국을 제꼈습니다. 하면서 세계 8위입니다. 우리나라 위에는 대만, 뭐 홍콩, 인도, 중국, 일본, 아시아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바로 위에 있던 캐나다도 제쳤습니다. 예, 와, 이게 진짜, 코스피 7,400시대, 7,500시대에서 정말 박수를 쳐야 되는 얘기긴 하죠. 근데
이제부터 또 이제 문제죠. 7이면 그 위에 바로 누가 있는지 아세요? 대만이 있어요. 근데 대만은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한 5% 정도 올라가면 바로 꺾을 수가 있고 그 위가 인도거든요. 근데 인도부터는 살짝 좀 차이가 납니다. 좀 갭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대만까지는 제치지 않을까. 이게 좀 중요해요. 왜냐면 국내 시가총액 자체가 글로벌 시가총액에서 탑5 아니면 탑5 근처에 간다라는 건 그만큼 외국인들의 자금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또 WGBI라고 하는 세계 국채 채권 지수에 우리나라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코스피가 계속해서 성장을 해가고 코스피가 덩치를 불려나가면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외부 자금들이 그거는 이제 액티브가 아니라 패시브 자금이거든요. 패시브 자금들이 큼직큼직하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요런 거는 또 좋은 뉴스기도 하고 조금 또 좋게 생각이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요것도 여러분들 꼭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종목의 상승되는 종목 수는 월요일부터 화요일 쉬었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제한적입니다. 이 말인즉슨 뭐냐면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가고요. 쉬고 있는 종목은 안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테마를 사던 대장주만 올라가고요. 그냥 묻어있는 애들은 많이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말 예를 들어서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반도체, 로봇, 우주항공 이런 세 개가 주도주고 만약에 화장품, 그 다음에 2차전지, 건설 얘네는 이제 안 올라갔던 섹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하냐면 반도체, 로봇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사지 않고 그냥 여기 저평가가 돼 있는 것 같은 화장품이라든지 건설을 사가지고 난 올라가는 거 기다리겠다. 그런 매매는 안 맞는다고요. 지금은 주도주만 시장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시장입니다. 근데 그 주도주가 순환매가 돌기는 돌죠.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쉬니까 오늘 뭐가 가죠? 로봇. 제가 로봇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시장이 정상화가 되면 로봇이라든지 우주항공이라든지 이렇게 미래 먹거리 애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원래는 제가 여기서 항상 제약바이오까지 여러분들 눈여겨보세요라고 하는데 제약바이오는 지금 3천당에 알테오젠에 ABL이 한 대씩 맞아가지고 투심이 안 좋아져서 굳이 우리가 건드릴 필요는 없다. 그치만 로봇, 우주항공 보셔라. 거기다가 로봇은 물론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제가 좋게 보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편하게 하실 거면 현대차, 현대오토웨버, 현대글로비스 이렇게 보시는 게 좋다. 까지도 얘기를 드렸어요. 네, 이거는 제가 레벨업 시간에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제로 서울경제 그 아침 방송 있죠. 스탁포인트라고 하는 오전 개장 방송에서도 반도체에 집중이 돼 있을 때 앵커님이 반도체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는 로봇주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데에 너무 이렇게 포모를 느껴서 갈 필요는 없고 우리는 현대차 그룹에서 기다리시면 된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게 오늘 딱 아다리라고 하죠.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다리가 딱 맞아서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메인 테마는 돌고 돌아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반도체를 따라 붙는다? 내 종목을 잘라가지고 반도체를 따라 붙는다? 이건 안 돼요. 그건 하시면 안 돼요. 그건 하시면 안 되고 그냥 내가 로봇을 갖고 있다. 아니면 다르게 우주항공을 갖고 있다. 그냥 여러분들의 차례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같이 폭등작이 온다고요. 근데 원래부터 소외되어 있던 그 섹터들 있잖아요. 원래부터 소외되어 있던 섹터들. 그런 애들은 기다려도 기회가 안 온다. 그래서 지금은 달리는 말만 또 달립니다. 달렸다가 쉬었다가 또 달리지 원래부터 쉬었던 말들이 올라가거나 원래부터 걷기 싫어하고 뛰기 싫어하는 말들은 지금도 안 올라갑니다. 앞으로 이건 더 심해질 거예요. 종목 장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셔서 똘똘한 종목을 딱 잡고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적인, 그러니까 단타도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수급이 너무 빨리 돌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한 종목을 사서 한 달 내지 두 달을 기다리더라도 여러분들 10% 20% 수익 내고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예, 저도 요즘에 그렇게 매매를 하거든요. 저도 4월 달에 넘어오면서 4월 마지막 주에 수익 청산을 쫙 하면서 한 달 기다린 종목, 두 달 기다린 종목 있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저도 스피드를 못 따라가니까 내 차례가 오겠지 하고 기다리는 종목들을 수익 내고 나오는 겁니다. 지금 5월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고 있던 거 뭐 이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섹타를 딱 사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저는. 예, 그게 오늘 로봇이 터진 거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매매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제 로봇을 사서 오늘 올랐잖아요. 그건 행운이에요. 그거는 정확하게 타점까지 맞추기는 쉽지 않은 장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어제 누구 말을 듣고 로봇을 샀어요. 근데 오늘 로봇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이 더 위험해집니다. 왜? 그 다음에 베팅을 더 많이 하니까. 네. 기다려본 적이 없는 주식이 올라간 건 어떻게 보면 실력도 실력이겠지만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조금은 차분해지실 필요가 있다. 얘기가 좀 산으로 빠졌지만 금요일에는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계속되는 종목 장세가 올 거니까 여러분들 종목 선정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강세업종 보겠습니다. 로봇 말씀 안 드리고요. 자동차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 로봇, 자동차, 현대그룹 약세업종이 있을 때 현대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조금 더 오버해서 말하자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제 유튜브 채널이니까 좀 편하게 말씀드리고요. 전선 같은 게 그런 거예요. 예, 쉬질 않죠. 어제 잠깐 쉬니까 오늘 또 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따라붙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예, 저도 어려워요, 이건. 그러니까 로봇, 자동차, 우주항공 중에 고르는 거죠, 그냥. 좀 들어갔으니까. 갈 거니까. 우주항공도 오늘 로봇 따라가잖아요. 로봇만큼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우주항공은 모멘텀이 있다고요, 이건. 우주항공이 이게 제가 이제 우주항공 섹터를 사놓고 기다리는 게 있는데 거의 한 3주 정도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3주, 2주 이런 걸 못 기다리세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자, 2주, 3주 기다려서 10%, 20% 수익 내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지 않고서 조금 시간이 더 끌릴 수 있을지언정 지금은 주도주에서 그냥 잠자코 기다리시는 게 최고다. 예. 오늘 이 말 진짜 많이 드립니다. 여러분들 절대 경고망동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시장은. 그럼 계좌 다 녹습니다.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약세업종 2차전지가 요사이 계속해서 이제 천천히 눌림목 받아가면서 안 가죠. 예, 기회 온다라는 겁니다. 2차전지 또 어느덧 강세업종에 올 수도 있고, 조선기자재 저는 거의 많이 익었다. 많이 쉬었다 아이가.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조선기자재 토 강세업종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 요 두 개. 그 다음에 원전은 이제 요사이 또 좋았죠. 한 이틀, 3일 좋았다가 오늘 당연히 좀 조정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거기다가 건설과 재건은 또 뭐 이란이 뭐 이렇게 뭐 트럼프한테 또 뭐 송곳니를 드러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건설이 빠지는데 그럼으로써 지금 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또 올랐거든요. 결국엔 저는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 타코가 또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에 건설과 재건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금요일 시장 그래도 되게 기분 좋은 마무리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반도체가 쉬어줄 때 다른 섹터가 시장을 지켜주는 전형적인 순환매 장세의 선순환 장세가 여러분들 계좌에는 좀 좋을 수 있습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의 차례를 기다리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된다는 점 꼭 클릭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